밝고 유쾌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예능에서 사랑받은 제시는 본업도 잘하는 가수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제시의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며 그저 제시 혼자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제시가 이렇게까지 뜰 수 있었던 이유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이 자신의 일행 A씨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서 제시 일행을 발견했으나 제시 일행은 A씨를 모른다고 답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시와 코알라 프로듀서 등 4명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고 제시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제시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며 사건 당일 가해자를 처음 봤다고 말하며 모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거짓말이었죠. 제시가 코알라 프로듀서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처음 봤다는 사람과 어떻게 과거에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을 수가 있냐는 의견으로 난리가 났고 심지어 이들의 관계가 그냥 지인이 아니라 스폰처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코알라는 제시의 눈누난나, 콜드블러드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팬 폭행 사건 당시 제시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제시와 코알라는 얼굴을 맞대고 포즈를 취하고 있고 또 다른 사진에선 제시가 코알라에게 엎여 얼굴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지인 그 이상처럼 보이죠. 게다가 과거 이태원 클럽에서 제시와 그의 친구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네티즌까지 나타나서 증인이 추가됐습니다. 그때도 가해자가 출국했다고 했으며 수법이 동일한 악랄한 범죄라고 했죠. 한국계 미국인인 D씨는 2010년 한국에 왔다가 2013년 5월 미국행을 앞두고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했고 제시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데요. D씨는 이곳에서 제시와 그의 친구들 3명을 마주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D씨는 제시와 제시 일행이 화장실에서 폭행하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들이 때린 이유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제시는 그때처럼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잡아댔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벌써 10년이 넘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D씨는 과거와 현재 두 폭행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유사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제시가 죄가 없어서 고소를 취하한 게 아니라 직장 등의 이유로 미국에 갈 비행기표를 예약해 둔 상황이었고 미국에 가면 고소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미래를 위해 취하한 것이었기에 이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였어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문제는 A씨가 자신의 계정에 삼합회 소속이라는 소개글을 올리고 삼합회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점, 삼합회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A씨의 모습이 담겼다는 점에서 A씨가 삼합회 소속이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것도 그냥 삼합회가 아니라 미국에 근거지를 둔 삼합회 와칭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삼합회는 중국과 타이완을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이지만 그중 와칭은 미국 내 최대 규모 삼합회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 가브리엘 밸리에서 활동하며 주로 마약 판매, 돈 세탁 등을 하는 범죄 집단이죠.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국 삼합회 와칭의 소속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는데요. 타이완에서 열린 조폭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유튜브 등 미디어에 당당하게 출연했죠. 특히 A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급을 홍보해왔는데 쓰는 와칭의 근거지 샌 가브리엘 밸리를 뒤에 붙은 영어는 자신의 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이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삭제했는데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 루머라면 해명했으면 될 것을 공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면서 굳이 삭제한 걸 보면 어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폭행 사건 당시 제시와 함께 있었던 코알라 프로듀서 역시 미국 LA 한인 갱단 중 하나인 한국인 범법자들의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문신 KOS가 갱단명의 약자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갱단 문화가 심각한 미국에서 갱의 이름으로 문신을 한다는 건 갱단의 소속이 아닌 이상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갱단 이름으로 문신을 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증인이 나왔습니다. 2017년 여름쯤 이태원 클럽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을 당시
옆 테이블에 제시 일행이 왔다는데요. 친구들 중 제시의 팬이 있어서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는데 당시 제시는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었고 합석도 제안하여 제시 일행과 술을 40분가량 마셨다고 합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 중 한 명이 실수로 제시에게 음식을 흘렸는데 이때 본인을 연예 기획사의 임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팔뚝에 문신을 드러내며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다는데요. 글쓴이의 일행들이 말리자 갑자기 뒤에 있던 제시의 일행이 이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정신을 차리고 술이 깨보니 병원 병상에 누워 있었고 당장 제시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제시 측은 제시가 때린 것도 아니고 먼저 음식을 흘린 건 글쓴이 측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 남성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치료비를 받아내기는 하였으나 살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다며 현재 사건과 유사의 글을 쓴 건데요. 여러분이 봐도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제시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고 제시는 가만히 있으면서 뒤에 있는 남자들이 죄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 말입니다. 현재 제시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몇 가지 가설을 내놓았는데요. 제시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제시가 그런 판단을 한 3가지 이유를 추측하는 가설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제시도 모르고 코알라 프로듀서도 모르는 사람이라 팬에게 신상을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줄 수 없고 경찰 수사를 돕고 싶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상하다고 했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팬을 때렸다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서둘러 자리를 떠났을까 하는 의심인데요. 신고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눈앞에서 자신의 팬이 맞았는데 가해자를 일행과 함께 제압하려는 시도 또는 말리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상하다고 했죠. 그러니 첫 번째 추정인 제시와 코알라 프로듀서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유명 가수 제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죠. 제시의 도의적인 책임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덮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데요. 직접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거가 있는 추측은 가해자를 알고 있지만 누구인지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노출되면 제시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3번째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폭행남이 자신을 삼합회 간부라고 소개한 글귀가 장난일 수도 있으니 넘겨짚는 건 조심해야겠지만 실제로 이런 삼합회 소속일 가능성 또는 그렇게 내세울 정도로 뭔가 폭력적이며 폭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조폭의 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인데요. 범죄와의 전쟁 영향도 있지만 치안이 좋은 덕분이죠. 하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아직도 갱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ABC, CNN 방송에서 한인타운 인근에서 벌어졌던 경찰 당국의 갱단 소탕 작전 장면을 보면 전쟁을 연상하게 합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들은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자동소총 등으로 중무장을 한 상태였는데요. 일반적인 경찰의 단속 수준이 아니죠. 이들이 장갑차 등 특수제작 차량으로 갱단들의 근거지를 급습하는 장면은 마치 시가전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폭력 집단이나 갱단을 넘어서 마치 군사조직처럼 무장해 있고 경찰에게도 서슴없이 총을 쏘니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는 일반인들을 때리는 것쯤은 길가에 침을 뱉는 것보다 쉽죠. 심지어 현재 미국 불법 약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삼합회를 뿌리에 둔 조직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중국 고위층의 불법 자금 세탁을 전담하는 세계 최대 지하 은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큰데요.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 제시 역시 자신이 온갖 욕을 먹더라도 입을 다물고 끝끝내 모르는 척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 없는 한국인들이 폭행당한 이상 이번 사건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